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티플렉스 CAD를 이용해서 티플렉스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이 롤러라는 부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렉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신 다음 새로운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ISO 3D 모델을 클릭합니다. 네, 스케치를 하기 위해 전면을 선택한 다음 작업 평면 또는 면에 그리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두 개의 수직 구성선 생성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하는 점을 지나는 두 개의 수직 구성선 스케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점을 클릭합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도 있지만 좀 더 편한 방법으로는 처음에 프론트 면을 선택한 다음 두 번째 버튼인 0,0에서 교차하는 두 개의 수직 구성선 생성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려진 상태에서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선을 클릭해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을 선택해서 이쪽 방향으로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원하는 거리를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왼쪽에 선 파라미터의 대화 상자에 값이 보이게 되는데 이 값을 수동으로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 값을 14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14만큼 떨어진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상자에는 변수 값도 사용할 수 있고 수식을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b를 입력한 다음 나누기 2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변수 b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변수 b의 값을 38로 주게 되면 그것을 반으로 나눈 19만큼 떨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계속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수직 가이드라인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수평선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소문자 D 나누기 2를 해서 D의 값을 22로 주겠습니다. 대문자 D 나누기 2 값을 100을 주고 만들어진 이 소문자 D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수평선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이 선을 잡고 아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이 구성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이 접점을 교차점을 클릭을 해서 대각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각도는 197도입니다. 이제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클릭해서 이 선과 이 선에 접하는 원을 만들기 위해 두 선을 차례로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반지름의 값을 5로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과 이 선을 차례로 클릭해서 접하는 원을 만들어 줍니다. 반지름은 3입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래픽 선을 이용해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는 왼쪽 오토 메뉴에 보시게 되면 구성선의 두 교차점 사이의 그래픽 선 생성 이 버튼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무엇이냐면 두 교차점 사이의 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어 있다면 두 교차점을
선택을 해주셔야 선이 만들어집니다. 무엇이든 편하신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만들어진 이 스케치를 이 반대편에 똑같이 대칭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패널에 보시게 되면 대칭으로 복사를 클릭한 다음 복사할 객체들을 선택해 줍니다. 드래그해서 전체를 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칭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하게 되는 이 선을 클릭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칭되는 이 객체를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픽 선을 이 그래픽 축선으로 바꿔준 다음 후에 이 회전체에 사용할 회전 솔리드를 만들 때 사용할 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트림 버튼을 클릭해서 불필요한 구성선은 삭제한 뒤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회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전에 사용할 첫 번째 윤곽을 클릭을 하고 축을 선택해 줍니다. 축은 아까 만들어준 이 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회전체가 만들어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이제 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홀의 위치를 정해줄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시죠. 이 면을 클릭해서 원점에 교차하는 두 개의 수직 구성선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원과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클릭해서 가운데 원점을 클릭한 다음 직경을 선택해서 직경 값을 입력해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이용한 수식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복잡한 수식도 입력할 수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엔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수식의 값인 61만큼의 직경을 가진 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을 클릭해서 원점을 지나는 대각선 하나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각도는 150도입니다. 그 다음 3D 노드를 클릭해서 이 선과 이 원이 만나는 곳에 점을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클릭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료 버튼을 클릭해서 스케치 모드를 빠져나가고 배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화살표 방향을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배열 메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원형 배열을 클릭해서 이 점을 원형으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반 파라미터의 구성의 배열 두 번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노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드를 선택한 다음 축을 잡아주는데 축은 가운데 축이 될 면을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축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4개가 복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복사하는 값을 변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n을 클릭한 다음 엔터를 누르고 n의 값을 6으로 입력하면 변수 n만큼 6개의 배열 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그 다음
이 만들어진 이 노드에 따라 홀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을 클릭하신 다음 파라미터 값을 변경한 뒤에 노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배열 복사한 나머지 노드들에도 이 홀을 적용하기 위해 오토 메뉴에 있는 홀 배열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배열 복사한 노드를 클릭해 주면 다음과 같이 배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롤러라는 간단한 부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정한 변수 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변수 패널이 있는데 변수 패널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입력한 변수와 그 변수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수 n은 홀을 만들기 위해 배열 복사한 노드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이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4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변수를 변경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재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때 변경된 변수의 값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수의 값들을 변경하면 수정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티플렉스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플렉스 튜토리얼에 있는 롤러라는 부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